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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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통물리학과의 학과장으로 있는 백소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학과에서 공부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특강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비스라는 단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매우 생소한 용어인데요. 이렇게 생소한 이 개념을 오늘 배우실 건데요. 더 나아가 유통 물류와 이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것을 접목해서 오늘 특강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이실 분이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임보리라고 합니다. 이번에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통물류학과에서 고객 중심의 유통물류 서비스 디자인과 그 혁신 사례에 관련된 과목을 맡아서 강의를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다시피 임보리 박사님은요, 이 서비스 디자인의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박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이 유통 물류 분야에서도 이 서비스 디자인 분야가 되게 많이 이제 도입이 될 것이다라고 네, 추측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분야를 우리 학교에서 한번 최초로 개설해 보자라고 이렇게 의견이 맞아가지고요. 정말 전국 최초로 유통 물류 관련된 서비스 디자인을 저희 학과에서 이번에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은 이 과목이 무엇인지 혹은 이 과목을 듣지 않더라도 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지금 특강을 준비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호기심 가지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그 고객 중심의 유통물류 서비스 디자인 관련된 특강을 시작을 하겠고요.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를 기본으로 사례들을 좀 곁들여서 이해하시기 쉽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서비스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서비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쓰기도 하는데 네. 서비스라는 그 말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인 거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서비스 더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서비스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르다기보다 그 서비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요? 보통 서비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당에 갔을 때 서비스 더 주세요. 혹은 짜장면을 많이 시켰을 때 군만두 서비스 주세요. 그럼요. 이렇게 개념을 인식을 하시거나 혹은 우리가 노트북을 구입을 했는데 고장이 나서 이 서비스 센터를 가서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그 개념으로 또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공간이나 내가 브랜드를 경험을 할 때 거기 안내데스크 계신 분의 친절함을 가지고 또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되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고객이 무형적인 형태로 부가가치를 제공받는 모든 경제활동을 일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비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굉장히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되짚어가는 이 페이지를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서비스의 본질적인 특성은 4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형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질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갔을 때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요구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잘라준 것과 B라는 사람이 잘라준 것이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잘라주지만 제가 지난번 방문했을 때와 이번에 방문했을 때 머리를 잘라주는 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네네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생산이 되는 동시에 전달이 되고 네. 소비가 되어지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고 소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좀 전에 머리 자르는 거로 좀 비유를 해드렸었는데 네네. 제가 머리를 자를 때 그 헤어 디자이너 분이 머리를 자르면서 이 서비스가 지금 생산이 되는 거죠. 잘리는 행위를 그렇죠. 하니까. 네. 그래서 머리 자르는 행위를 전달을 받죠. 네. 그리고 내 머리카락이 잘라지는 이 서비스가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그 유통물류에서 재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바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서비스를 보관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동시성이랑 소멸성이라는 또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그 1차, 2차에서는 제조를 중심으로 생산자, 공급자 중심으로 생산품 중심의 시대였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서비스 경험이 중심이 되고 고객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로 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가서 이거를 구매하는 과정에 그 서비스 경험들을 나는 구매를 하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이거의 방향성,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랑 그리고 확장성은 더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유통기업 중에서도 오프라인을 운영하는 유통회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회사들이 지금 다 얘기하는 게 미래에는 이 오프라인 매장이 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색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컨셉으로 가야 된다라고 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역시 교수님도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색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함과 동시에 하나의 매체만 중점적으로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핵심적으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에 맞물려서 우리가 옴니채널이라고 하죠. 이 소비자들의 서비스 경험이 끊임이 없고 그리고 불만이나 어려움이 없이 이어져야 되는 서비스 경험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핸드폰을 제품이라고 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은 제품인과 동시에 모바일 서비스라고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그 산업 전반에 이 서비스화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고 지속적으로 이 기업들이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서 이 제품이 서비스화되고 서비스가 제품화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이랑 서비스가 융합이 되는 걸 서비스화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기업들이 이 서비스화를 서비스화를 진행을 하는 이유는 고객들한테 새로운 경험이랑 만족을 부여해서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즈니스 모델로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제품으로만 그 고객들한테 판매를 했었는데 이 제품과 맞물려진 부대 서비스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사례들도 있죠. 제가 그 예시를 2개를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웅진 코웨이라는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1세대 서비스화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렌탈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네, 렌탈 서비스랑 맞물려서 기존에는 제조 중심이라고 했을 때 정수기를 판매를 하는 거겠죠? 네네. 그 정수기를 판매하는 건데 이거를 구독 서비스의 형태로 네. 비즈니스의 모델을 새롭게 변화하고 거기에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이 제품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코디분. 코디라는 분을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나 만족감을 높일 수 있게 만든 사례입니다. 네네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네네. 이해 쏙 됐습니다. 이런 서비스화가 지속적으로 계속 확장이 되면서 고객 경험이라는 개념도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이라는 용어는 기존부터 계속 나왔었던 얘기인데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알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과정에서 고객과 상호작용하고 고객이 느끼는 정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 경험 디자인이 굉장히 주요한 이 키워드로 계속 구상이 되고 있고 이 고객 경험을 위해서는 고객의 삶이나 일상에 몰입해서 그들에게 공감을 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 그들의 니즈나 그들의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을 분석하는 그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고객 경험이라는 것을 신년사의 키워드로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한 조직이나 부서들을 새로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운영을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 학과에서도 이렇게 고객 경험, 즉 학우님들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교수님 초빙해서 이렇게 강의도 제공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네네네. 여러분들 너무 재밌죠? 그럼 우리의 고객들은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분들이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주요 고객이 되는 거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교수님 방금 D2C 모델을 2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D2C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고 해서 그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바로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델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온라인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 D2C 모델을 쓴다고 하는데 최근에 직접 제조해서 그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모든 모델들을 D2C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식품을 제조를 한다거나 뭐 이런 회사들이 직접 일반적인 유통 거래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죠, 요즘에. 네네네, 맞습니다. D2C였습니다. 네. 교수님, 이건 뭔가요? 좀 전에 제가 그 와비파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고객들이 이 온라인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그 안경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오는 그 홈트라이온이라는 그 박스를 받게 되고 또 시력 검사를 할 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안경 수리나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을 때 이 온라인 쇼핑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으로도 확장을 한다고 했죠. 네네. 이 고객들이 와비파커를 만나는 이 모든 접점들을 서비스 접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서비스 접점, 터치 포인트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개념적으로는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인지하고 나서 구매 전의 경험이나 그 만나게 되는 접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구매를 하게 되는 그 과정과 구매를 하는 시점과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경험에서 예시를 든 것들인데요.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나 기업을 만나게 되는 모든 접점을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뭔가요? 자, 고객 그리고 여정? 고객 여정이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 고객 여정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고객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데오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컨설팅 기업이 있습니다. 이 컨설팅 기업이 미국에 한 25년 전에 우리나라의 KTX나 SRT처럼 고속열차가 새롭게 선보이게 되는데 아셀라라는 기차를 선보이게 되는데 그 기차에 객실 디자인을 의뢰를 했습니다. 아이데오라는 회사에 객실 디자인을 의뢰를 했는데 이 디자인 회사에서는 객실 디자인을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셀라라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고객의 열차 여행 경험을 디자인을 해서 그 클라이언트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기차의 내부 인테리어를 네네네. 바꿔준 게 아니고 고객들이 경험하는 것을 제안했다고요? 네. 경험 서비스? 그 서비스를 디자인을 한 겁니다. 경험에 대한 그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경험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런 통계 자료를 보고 뭐 이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의 유형 뭐 이런 것들을 본 게 아니라 이 기차를 타고 실제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여행을 계속하게 되고 이분들은 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의 기차 여행을 하시는 분들의 여정을 순차적으로 10단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고객 여정 지도의 첫 시작인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티켓팅이나 대기하는 거, 타는 거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10단계로 나누고 보니 객실에 와서 앉는 시점은 8번째 단계였다는 거죠. 이게 지금 순서대로 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혹시 그림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8번째에 좌석에 앉게 되는데 객실에 들어와서 앉게 되는데 기업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건 여기에 앉기 전후에 고객들은 이 열차에 대한 이 생각과 감정들이 그리고 이 열차를 타기 위한 행동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7개나. 그래서 그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 여행이 갔다 오고 나서 객실에서 내리지만 여행하는 순간이나 그리고 이 여행하고 나서의 감정들이 이 열차와도 또 연관되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다음에 또 여행을 할 때 비행기를 탈 건지 열차를 탈 건지 결정을 할 때 여기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이 다음 이 방문이나 이렇게 다시 타는 걸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리 객실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도 이 모든 여정에서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티켓팅 할 때 굉장히 불편했다든지 아니면은 역사에서 기다릴 때가 마땅하지 않았다든지 이 모든 과정에서 숨어 있는 그 기회들을 잘 살펴보고 고객 경험이 긍정적으로 쭉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통물류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절차가 복잡한 걸 이렇게 순차적으로 고객 여정들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앞에 이 앞에 절차들을 거치는 것들을 여행을 설계를 하고 객실 디자인을 함께 일관된 경험으로서 디자인을 했을 때는 굉장히 다른 접근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이데오라는 회사를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회사에서 이런 고객 여정 지도를 처음으로 간략하게 선보이는 사례였습니다.